시간이 1시간 돼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안 좋으면은 천천히 하시면 5시에 6시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빨리 마시고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능 빨리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주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하는 것은 기본적인 분석들입니다.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거라든지 그리고 대부분 보면 그 휴먼랩 마우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분석이 안 된다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마치고 난 뒤에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컨설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분석하는 그 사례에서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이 시간에 다 알려드리기 힘들 것 같고 분석을 해보시면서 서로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 5번째인데요. 지금은 진 네트워크 어나리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똑같이 파워포인트로 먼저 스크린 캐치한 걸 보고 다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스파리먼트 데이터는 데이터를 먼저 로딩해야 되는데요. 로딩할 때는 툴즈에 보면 처음 메디스켓 패스리스트 뒤에 임포트 클릭하시면 임포트 안에 익스페리먼트가 있습니다. 익스페리먼트 선택하셔가지고 보시면 이런 차이 새로 되죠. 익스페리먼트 임포트 위저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타입을 클릭하시면 익스프레션 데이터하고 SNP하고 몇 가지가 되는데 주로 이제 하시는 익스프레션 데이터니까 익스프레션 선택하시고 이 해당되는 어떤 타입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DNH 익스프레션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교가치라다가 엑셀이라든지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셔가지고 부르셔도 되고 아니면 NCBI의 GEO 데이터가 있어요. 터블에 나와 있는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NCBI GEO 데이터에서 가져와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피메트리스에 있는 그 셀 파일을 갖다가 그대로 불러드리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라든지 이름이 같은 커머셜 섹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분석하려고 하는 어떤 데이터가 뭔지라다가 먼저 설정하시고 그에 대한 데이터 타입과 그리고 파일을 이렇게 있는 브라우저 통해서 불러들이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데스티네이션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누르시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인풋한 입력한 데이터에 대해서 10단계에 거쳐가지고 데이터 확인까지 거치고 있습니다. 이 단계만 하는데 대부분 다 이게 미리 설정되어 있는 부분 갖다가 클릭만 하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엑셀 파일이든 그 텍스트 파일이든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커머셜 칩 데이터 파일 그대로 넣든 먼저 넣은 파일에서 이 컴퓨터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스텝에 보면 select header now, header no 해가지고 그래서 각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 타이틀이 뭐가 있는지 칼럼 타이틀이 있는 헤더가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인식에서 맨 첫 번째가 이제 그런 칼럼 헤더가 있겠죠. 그래서 칼럼 헤더가 있는 부분이 자동 인식을 하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할 때 헤더가 없이 그냥 수치하고 진네임만 있다. 그러면 여기는 no, head now, no 이걸 체크하시면은 헤더가 없이 바로 데이터만 있던 파일하고 인식하고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색으로 매저되고 헤더로 되고 맞으면 다음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첫 번째 select first data row랍니다. 대부분 그 타이틀이 있고 그 밑에부터 이렇게 결과 데이터들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인식으로 분홍색으로 들어가고 첫 번째 로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맞으면 맞다라고 다음 클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식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select column with probe identity.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익스프레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익스프레션 현재 프로브를 정의하고 있는 네임이 어디인지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칼럼 중에서 어서션 넘버라든지 진 네임이라든지 진 아이디라든지 그런 어떤 프로틴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칼럼을 갖다가 선택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이번에는 그 연두색, 초록색으로 컬러에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 네 번째는 First Sample Column and Define Sample Layout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익스프레션 분석을 안 해보신 분들 있습니까? 좀 생소하시면 처음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좀 있긴 한데 일단
제가 안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실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상세히 말씀드릴 좀 힘들 것 같고, 뭐, 잘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맞춤을 한 뒤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 되면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서부터 샘플이 있는지, 샘플 데이터를, 즉 샘플의 수치화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샘플 위드스하고 익스프레션 밸류 컬럼 포지션하고 C 밸류 컬럼 포지션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 익스프레션 분사하고 결과치를 나타낼 때 보면은 첫 번째 컬럼에 G 네임이 있고 그 다음 그런 샘플에 대한 아이덴티티, 밸류도 있습니다. 오너식으로 대부분 다 정의되어 있는데 어떤 그 샘플들 보게 되면 샘플에 대해서 그 샘플 아이덴티티, 수치화 값하고 그게 정말 제대로 나왔는지 통계적으로 어떤 P-밸류 값도 정의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샘플이 수치 값도 있고 그 수치 값을 신뢰할 수 있는 P-밸류 통계 값도 있고 그러면 하나의 샘플을 나타내는 것이 두 개의 칼럼이 되어요. 그럴 때는 샘플 위드스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말고 또 그 샘플을 또 정의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정보가 있으면 그 샘플에 대해서 세 개가 되는 것이고 대체로 보면은 샘플 위드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하나 P-밸류 칼럼 없을 경우에는 체크 안 하시면 되는데 대체로 P-밸류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거 보시면은 샘플 0데이, 그 다음에 샘플 0데이에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샘플 2데이에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실제 보면은 그 샘플에 대해서 수치를 나타내는 값은 요 칼럼입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다른 P-밸류 값이라든지 이걸 정의한 것이 3개가 더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샘플에서 나타내고 있는 칼럼이 4개가 되고 그 중에서 수치를 인텍스 값을 나타내고 있는 칼럼이 몇 번째냐? 4개 중에서 첫 번째 칼럼이다. 그리고 P-밸류가 있는 칼럼이 있냐? 이건 네 번째 칼럼이 P-밸류를 나타내는 칼럼이다.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없을 경우에는 대체로 첫 번째 샘플 위드스 1로 나타내시고 이 스페셜 밸류 칼럼도 1로 나타내시고 이거 체크를 안 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 마지막 샘플에 있는 샘플이 위드스 하나밖에 없으면 총 6개 샘플을 할 때 6개 되는 쪽 그 마지막 컬럼 갖다가 선택만 하면 첫 샘플부터 마지막 샘플까지 이런 식으로 보라색으로 설정이 됩니다. 대체로 보면 이거 아주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을 마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째를 클릭하면 옵셔널 어노테이션, 즉 아까 프로브에서 그 해당되는 문자가 뭔지 진아이디라든지 진네임이라든지 어떤 넘버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 또 새롭게 더 추가할 수 있는 어떤 프로브를 인식할 수 있는 거 있냐라고 할 때 설정합니다. 이거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고 다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인텐시티, 즉 수치화 값이 있는데 그 수치가 일반 인텍스 값이냐 아니면 로그 레이시오 취하는 값이냐 아니면 폴리시 센트라는 값이냐 그런 어떤 수치가 어떤 형태의 값인지를 내가 설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번째가 이 프로버 아이덴티티 내가 설정한 것이 프로브 네임인지 진 아이디인지 또 진 네임인지 다시 한번 더 설정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몇 번째 칼럼이 프로브 아이덴티티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게 뭘로 되어 있는지 지금 아까 보시면은 어서시 넘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프로브 아이덴티티가 어서시 넘버로 되어 있으니까 7단, 8단계에서는 여기는 젠백 아이디가 젠백 아이디를 선택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칼럼들이 진네임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보시면 네임 플러스 발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단계로 있다 우리 14 문자 리스트를 넣어가지고 처음에 설정한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하시면은 자 1단계부터 8단계 했던 거로 바꿔가지고 여기서 다시금 그 샘플 들어가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걸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네임과 설정되어 있는 샘플들이 클래리피케이션 되어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샘플 제로, 샘플 데이 제로, 2, 4, 그 다음에 뭐 컨디션에서 제로, 2, 4, 8 이렇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실험을 갖다가 3반복 이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실내에서 컨디션을 3반복 이상 하는데 그러면 3개 반복 실험했던 샘플들은 사실은 하나의 그 실험 샘플이죠. 그래서 그걸 3개를 묶어줍니다. 그랬을 때는 어노테이션 그룹에서 이 샘플 전체를 갖다가 요거 0, 2, 4, 8까지는 샘플이다. 요 C로 되는 것은 컨디션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샘플들 간에 어떤 그룹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 add 어노테이션에서 그걸 설정해 주시란 뒤에 다음으로 클릭하시면은 설정해 주는 단계에 따라 가지고 지금 8개 지금 넣어줬던 샘플에서 하이라키컬하게 콜리레이션 관계가 지금 추리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샘플이 반복 실험의 어떤 샘플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컬 콜리레이션 관계를 보여주면은 3개가 가장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3개 중에 하나가 엉뚱하게 다른 쪽 샘플에 같이 가 있더라든지 엉뚱하게 있으면 이 샘플을 아예 제거를 하고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이 샘플이 들어가면서 다른 어떤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거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체크박스만 지워주시면 그 샘플을 제거하고 분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단계까지만 하고 난 뒤에는 최종적으로 분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각 샘플별로 마지막 샘플별로 나는 뭘 먼저 비교하고 싶다. 또 아까 샘플 그룹을 갖다 S 대 C라고 했을 때는 S 전체하고 C를 전체하고 비교해서 결과를 보고 싶다든지 샘플하고 S 0, 2, 4, 8, 또 C 0, 2, 4, 8, 0, 2, 4, 8 대가 있으면은 S의 0일자하고 C의 0일자하고 비교해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비교하고자 하는 어떤 샘플들 간에 정의해 줄 수 있는 단계가 있고 이것만 하게 되면 맨 마지막으로 제가 넣어줬던 샘플의 안에 있는 어떤 풀고 문자 X가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마마리안 데이터베이스에서 설정을 해보니까 맵핑된 애들이 몇 개가 있고 몇 개 안 되는 몇 개 있더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670개의 샘플을 넣어주는데 그에 대해서 맵핑이 되는 것들이 619개, 그다음에 맵핑 안 되는 것이 51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1개라는 것은 대체로 보면 블랭크 데이터라든지 하우스키핑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 보안일 경우에 보안 맵핑이 안 돼가지고 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검토하시고 마침을 누르게 되면 패스위스 비디오에 이 메인 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상세히 보시면은 맨 좌측이 칼럼이 그 프로브 아이덴티티, 진네임이라든지 어세션 넘버라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름을 지금 이제 진네임을 되는데 바꿔주는 것 같다가 어세션 넘버를 바꾸고 싶다. 아니면 단어도 진하게 바꾸고 싶다. 그래서 뺏기만 되면 그 프로브 진네임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로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이 제가 넣어줬던 샘플 아이덴티티, 샘플 밸류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이 샘플들 간에 아까 비교했던 결과치들 S의 제로 대하고 C의 제로 대하고 비교했던 S 전체 그룹하고 C 전체 그룹을 비교했던 제가 미리 설정을 비교해서 분석해라 라고 하면 그 분석한 결과치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단에 보면 링크라든지 몇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크게 이것은 익스프레시먼 데이터는 두 가지 형태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메릭 포맷 커맨드를 해가지고 여기는 숫자 여기 테이블 안에 있는 것들 보면 대부분 숫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치를 데이터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통계 분석할 수 있는 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프로 커맨드를 해가지고 이 수치 말고 여기 있는 프로틴 네임 또는 진 아이디, 억세션 넘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분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수치를 기반해서 기본적인 통계 또는 프로 네임을 통한 어떤 이때가 하던 그 네트워크 분석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메릭 포맷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수치화되어 있는 것 같다가 로고 체인지로 할 때 되는 걸 폰트 체인지로 바꿀 것이냐 아니 사이드 폰트 체인지로 바꿀 것이냐 아니 특정 어떤 샘플이 있는데 샘플을 갖다가 제거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 주로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따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석해왔던 네트워크 결과치들입니다. 결과치들이고 측면에 보면 익스페리먼트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이 익스페리먼트 데이터하고 이 네트워크 관계하고 서로 링크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익스페리먼트 데이터가 있는 상단에 보면은 링크라고 있습니다. 이것만 클릭하게 되면은 이 익스페리먼트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 있는 각각 윤자의 발열값에 매핑시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는 프로틴이라서 분홍색 형태인데 매핑 시키니까 각각 윤자들이 각 샘플에 있는 익스프레션 밸류 값을 반영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업된 문자들, 이것은 다운된 문자들. 그래서 색깔을 들어가지고 업이 되는지 다운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하이라키컬 형태로 되어 있으면 A라는 문자가 있고 B라는 문자가 있는데 A라는 문자가 이제 업이 되고 이것이 다운이 됐더라. 그러면 서로 간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A가 업이 된 다음에 어떤 이라는 문자가 B를 하다가 다운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 익스페리먼트인데 이렇게 이제 복잡한 결과치를 가지고도 다시금 이 자체에서 기본적인 어떤 필터링 기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프로브 바이 밸류라고 돼가지고 내가 하는데 이 아이덴티티가 지금 이제 너무 높더라. 그래서 다 2만 이상 되는 애들은 있어봐야 사실은 그 에러 같은 그런 노이즈 같은 어떤 데이터들이니까 2만 이상의 애들은 다 버리고 있다. 아니면 또 인텍스 중에서 50이나 100 되는 애들은 너무 그 인텍스 너무 낮은 애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정보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버린다. 그래서 특정 값 이상 이하라든지 버린다든지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샘플을 선택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정 값 이상과 이하를 할 때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기만 쓴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어떤 필터링 기능이 필터 프로 바이 밸류 중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해제하고 싶을 때는 돈 필터 바이 밸류를 하면 또 다시 그 복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석되어 있는 그 패스웨이 중에서 내가 몇 가지 어떤 네트워크 유전자 선택하게 되면 이 유전자하고 여기 있는 익스페리먼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부분이 링크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익스페리먼트 데이터 자체가 보통 2만 개, 3만 개 이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여기 문자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만 가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다 보이고 하니까 이 클리어에서 뭐 2만 몇 개 찾고 하면 귀찮지 않습니까? 혼자스럽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많은 2만 몇 개의 문자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만 프로그램을 보여달라 라고 할 때는 이 필터 깔때기 형태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래서 필터 프로 바이 액티브 패스웨이를 하면 보시면 전체 2만 몇 개가 여기에 있는 애들로만 이렇게 매핑이 되도록 추려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hide unmet 프로브는 아까 전에 670개의 어떤 프로셋이 있었는데 619개인가가 매핑이 됐고 남은 50몇 개는 매핑 안 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매핑 안 되는 애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랭크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는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unmet, hide unmet 프로브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블랭크 되는 애들은 다 제거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익스페리먼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것들이 몇 가지 어떤 알고리즘과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투폴드 이상 되는 어떤 문자 리스트를 했는데 그 문자 리스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석을 하느냐? 기존에 알려져 있는 온톨로지라든지 패스웨이인데 투폴드 이상 되는 문자들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의 문자들이 기존 알려져 있는 온톨로지에 어떤 온톨로지에 매핑이 되는지 기존 알려져 있는 시그널 패스웨이에서 어떤 시그널 패스웨이에 매핑이 되는지 그걸 볼륨할 경우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Find Pathway Group Enriched with Selected Entry를 선택하시고 그거 말고 나는 내가 투폴 이상 되는 문자가 30개인데 얘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따로 커먼 타겟을 찾아본다든지 커먼 레벨을 찾아보겠다 뭐 이런 거 할 때는 Sum Network Enrichment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 프로브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프로브하고 프로브에 있는 아이덴티티 수치값도 같이 반영해가지고 그 같은 결과치를 보고 싶다 할 때는 밑에 있는 것처럼 진셋 엔리치먼트 어나리시스가 있고 또 기존에 알리지 말고 그냥 내가 자체적으로 그 타겟을 찾는다든지 커먼 레귤레이터 찾으려고 할 때는 서브 네트워크 엔리치 어나리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형태의 그 기본 알고리즘 분석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몇 가지 유전자 리스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한 뒤에 우측에 있는 우측키를 누르셔도 되고 툴줄을 누르게 되면 이런 어떤 메시지 창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던 이 유전자 리스트 중에서 이 유전자 리스트들이 지금 패스 스튜디오에 있는 패스웨이라든지 지론톨로지에 어디에 매핑되는지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보시는 Find Pathway Group Enriched with Select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있고요. 그래서 이 유자 리스트를 갖다가 R에는 패스웨이에 매핑시킬 것이냐, 아니면 지노 온톨러지 중에서 셀룰러 컴포넌트라든지 몰레 펑션이라든지 R을 프로세스에 매핑시킬 거냐. 그래서 체크박스를 하시면 그 맞게끔 선택하도록 되겠습니다. 다 선택을 하시면은 전체 다 분석해가지고 가장 우선성이 높은 수를 해가지고 각각 매핑이 되고,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선택하시면 R의 패스웨이 중에서 이 유자 리스트에 매핑되는 결과치만 바로 제시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들은 마찬가지로 우리 검색했던 것과 같이 하단 부분에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우리가 패스에 대해서 해보니까 이 CM, 이 그레디에이션에 관련돼가지고 14개의 유자들이 있는데, 이 안에 보니까 내가 넣어줬던 샘플 선택했던 유자 중에서 3개가 거의 매핑된다는 거죠. 그 3개는 MMP3, MMP1, MMP7 이 3개가 매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이에 해당되는 패스가 나타나면서 그 5분 매핑되는 3개의 유자가 하이라이트 돼서 그 결과치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진셋 일리지먼트 어나리시스에서 결과치를 가져올 수 있고요. 지금 진셋 일리지먼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선정했던 프로그램에서 수치값도 같이 반영을 해서 그런 어떤 기존의 진원 블러시라든지 패스의 정보하고 매핑시키는 분석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셋 마찬가지로 그걸 보시려면 진셋 일리지먼트 어나리시스를 클릭하시면 그런 분석들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내가 해당 찾으려고 하는 샘플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찾으려고 하는 패스라든지 진원 블러를 선택하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의 인텐시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 새로운 해당되는 발색이라든지 진원도의 정보를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치는 하단 부분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오픈해서 이렇게 패스가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커스텀 메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알려져 있는 패스라는 진원 떨어지 말고 내가 선택했던 유자들을 가지고 따로 특정 타겟을 찾는다든지 내용을 찾을 때는 그런 커스텀 메뉴를 통해가지고 직접 바로 분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자 리스트를 넣어가지고 분석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같이 금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석되어진 결과치를 가지고 샘플 들의 어떤 타임 시리즈라든지 로지 이펙트 되어 있는 샘플들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업 레귤레이션 된 유전자들인데, 이 유전자들의 샘플별로 어떤 그 발현값을 가지고 있는지, 즉 타임에 따라서 처음에 업이 됐다가 다운이 됐다가 조금씩 업이 됐다가 다운이 됐다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가지는지, 그래서 쇼 다이그램을 보여가지고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션 어떤 결과치를 갖다가 이런 히트맵 형태로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STAT1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IRF1과 서로 연관관계가 가지고 있는데, IRF1 어떤 발현 패턴을 보니까 6시간 이후에 업이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STAT1은 24시간이 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IRF1의 익스프레션이 STAT1한테가 오버 익스프레션한테 작용하더라고 우리가 가상적으로 이렇게 예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익스프레션 관계만 뽑은 것이고, 이 실험 데이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익스프레션 실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 검증한 결과치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제 실험 수업을 해보겠지만은 NCBI 지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찾아서 인상한 것으로 실어 나왔습니다. 콜론에서 실험에서도 크로닉 포트레이션 관련 유전자의 반응 패턴 분석을 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 NCBI 들어가 보면 지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지고 제가 찾고자 하는 어떤 컬을 넣어가지고 해당되는 유전자 샘플을 찾았고요. 그 익스프레션 샘플을 찾았고, 여기 보시면 그에 대해서 소프트라고 해가지고 지오 데이터의 그 데이터를 모아주는 파일
확장자가 소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것을 풀고 다운로드도 이제 지지를 해갖고 압축 파일을 것을 풀고 난 뒤에 익스페리먼트를 통해가지고 임포트를 해봤습니다. 임포트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신 지오 데이터베이스고 지오 데이터베이스를 찾았던 그런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갖다가 넣어주고 여기 대해서 되면 1단계부터 해서 10단계까지가 계속 진행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보시는 대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진행하고 난 뒤에 자료를 보면 9단계에서 넣어준 샘플이 총 6개인데 3개의 샘플 센시티브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3개는 또 레지던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그룹핑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레지던스가 3개 묶였고 센시티브가 3개가 묶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 그래서 그룹을 해서 레지던트 대 센시티브 2개를 나는 비교를 하고 싶다 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22,000여 개 중에서 2만여 개 정도가 래핑이 됐고 1288개는 래핑되지 않았더라. 그래서 데이터 인풋이 완료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진셋 일레어즈 어나리시스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샘플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패스웨이라서 맵이 될 것인지 선정하고 난 뒤에 분석하면 또 하단에 진셋 일리지먼트 어나리시스한 결과치를 나타내고 여기서 클리어하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문자 리스트를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행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바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 윤지 유도 사업단의 그 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나중에 다운 안 받으신 분이라든지 또 압축 파일 RGB 없으신 분들은 GGB라는 그 압축 형태가 안 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 보시는 GSE 1509 family.soft 이걸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를 다 여러분 저장하셔가지고 다운 보시면 다운로드 있으니까 다운로드 들어가셔가지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optimize mobile to human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찾으려고 하는 밀크 프로덕션 아까 오전에 밀크 프로덕션에 관련해서 테스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치 네트워크에다가 지금 이제 밀크 프로덕션에 관련된 그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래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마마리안 데이터베이스에는 휴먼-렛 마우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에 관련된 정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피메티스 7에서 보관에 관련되어 있는 아이들한테가 휴먼하고 맵핑해서 만드신 파일인데 그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자체 가지고 들어서 이번 교육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이고요. 그것도 다운을 받아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정 디렉토리에다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안 올렸습니다. 다시 클릭하시면 이제 다운로드 있으니까 다운로드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밀크 프로덕션 인 카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NCB에 다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NCB에 들어가서 밀크 프로덕션 인 카우라고 해가지고 엔터키를 치보십시오.
만드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요번에 가서 드리겠습니다. 다 되셨죠? 밀크 프로덕션 카우 하면 지금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NCBI 익스프레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 데이터가 어디 있냐면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즈하고 익스프레션 그 데이터셋, 지오 프로파일즈하고 지오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지금 맵핑 파일 방금 좀 올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BT4209 그다음 붙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 파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BT4209.S1AT 이것은 어큐메티스에 있는 모바일 관련된 칩 프로브 아이디입니다. 근데 그 프로브 아이디를 갖다가 지금 뒤에 있는 수치는 휴먼의 진 아이디입니다. 휴먼 윤자의 진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 어큐메티스에 있는 이 프로브가 휴먼의 어떤 윤자인지 160도 넘파일 때 이걸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NCBI 데이터, 지오 데이터셋을 들어가시면은 총 64개였던 그 지오 데이터셋들이 있는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 14개 샘플이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했던 것은 열 번째, 그 Transcriptome Analysis of Bovine Mammalical Gland Tissue Treated with E. coli. 그래서 6시간 동안 이 콜라를 인젝션 시켰을 때하고 또 인젝션 시키지 않았던 샘플에 대해서 차이랄 때가 보려고 했던 그 실험 데이터에서 이걸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10번째 GS150919라고 하는 이 코드인데 이걸 클릭하면 되십시오. 그러면 이 익스프레션 샘플에 대해서 타이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이게 업로드 되는지, 익스프레션 타입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분석인지 기본적으로 서머리가 나와 있고요. 지금 모델이 좀 올리죠. 저 하단부분에 보면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큐메이티드 보바인 지놈 어레이가 되는데 어큐메이티드 사이에 들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받으셔도 되고 이 플랫폼을 기반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콜라를 인젝션 한 거하고 콜라 인젝션 하지 않았던 샘플입니다. 총 샘플 모를 클리어하면 샘플 나타나는데 보시면 이렇게 인젝션 한 상태에서 6시간 동안 포함 샘플 5개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인젝션 하지 않은 그 헬스한 어떤 샘플, 즉 카우에서 실험했던 샘플이 1, 2, 3, 4, 5,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인젝션한 그룹, 인젝션 하지 않은 그룹 이렇게 두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칼국보다는 이렇게 간단해서 제가 이 샘플을 선택한 것이고요. 자, 이거 보시면은 그럼 이 데이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받느냐? 다운로드 패밀리 보면 소프트 포맷티드 패밀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리어 보시면은 다 같이 봐주셔서 지금 NCBI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이런 익스프레션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전 세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NCBI 지원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EBI의 어레이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익스프레스하고 EBI하고
NCBI하고 서로 그 링크를 시켜놔서 어떤 특정한 어떤 샘플에 대해서는 NCBI 지오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또 EBI 어레이 익스프레스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형태는 다 똑같은데 어레이 익스프레스 들어가면 훨씬 더 조직 특이적인 어떤 문자들이 뭐가 있는지 좀 돼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인 분석 안 하더라도 그 관련된 정보를 잘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다운이 잘 안 받으시죠? 자, 다운을 받으시면은 아마 GZ라는 파일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올려놨던 이 파일을 다 다운 받으십시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받으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soft.gz 해가지고 일반 GIP, zip 파일인데 아니고 GZ라는 압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압축을 RZIP 같은 게 설치되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압축해줘야 될 것인데 그래서 soft 형태로 압축 해주를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압축해자면 소프 나왔는데 그럼 이게 어떤 파일이 될지 아까 잘 보겠습니다. 좀 헷갈리죠? 자, X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려보니까 소프트 파일이라는데 위에 데이터베이스 네임 있고 데이터베이스 인스티튜트 되어 있고 웹링크 쭉 있으면서 시리얼 아이디가 있고 시리얼 타이틀 그다음에 언제 퍼블릭이 됐는지 NCBI에 아까 나타냈던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리뷰터 누군지부터 쭉 나타나고 샘플이 총 10개인데 샘플 아이디가 어떻게 구성되더라. GSM 37558989 돼갖고 567까지 10개 샘플이 나타내고 10개 샘플들이 그럼 뭘 의미하고 있는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디스크리션에 쭉 나왔고 이 샘플에 대한 어떤 정의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쭉 나와 있으면서 보시면은 114번째부터 약 26만 5,962개의 프로브가 지금 찍혀져 있는 샘플 파일입니다. 보시면은 자, 프로브 아이디인데 어떻습니까? 아이디 AFS bio D 다음 다시 3AS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따가 봐왔던 진 아이디나 어세시 넘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 네임도 아니고 그것은 특정 그 유전자를 갖다가 어프메트에서 특이하게 만드는 프로브의 그 아이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가 어떤 유전자인지 그 유전자한테는 API 파일이 되고 API 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제가 드렸던 어프메트스 bovine to human 그 파일을 매핑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게 소프트 파일을 보셨고요. 그럼 실제로 이 파일을 불러들어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일도 가능하면은 아래아 한글이 없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C에 T의 워크라고 해가지고 위에 옮겨놓는데 한글이 디렉토리 안에 한글이 들어가 있으면 그 디렉토리 인식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 한글이 없는 그 주소창에다가 넣어주시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T에 로컬 디스크 T의 워크 밑에다가 이 파일을 옮겨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임포트를 클릭하시고요. 임포트에 익스페리먼트를 클릭해 보십시오. 클릭하셨습니까? 이런 창이 뜨죠. 그래서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 타입을 익스프레션으로 설정하시고 세 번째 보면 geo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geo 데이터셋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파일 저장했던 파일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TA 워크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S1호 019 family.soft를 선택하시고요. 어디 저장할 것이냐 저장할 디렉터리를 설정하시고 난 뒤에 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여기까지 혹시 안 되신 분 있습니까? 재영준님 네, 그래서 설정할 저장할 공간을 디렉터리 설정하시고 난 뒤에 다음을 누르시고요. 자, 다음으로 누르면 어떻습니까? 샘플 플랫폼 해가지고 GPL 2112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플랫폼 타입에 타이틀에 bovine, permissive bovine genome array 해가지고 우리가 봐왔던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인식이 바로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플랫폼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플랫폼 디스크립션 관련된 정보들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 타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우리가 봤던 샘플 타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젝션 되는 애들하고 되지 않은 애들 5, 8, 5, 9, 60, 61, 62 까지가 인젝션이고 인젝션 되지 않은 애들이 63, 64, 65, 66, 67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인젝션 되는 샘플들이고 또 나머지 5개가 인젝션 되지 않았던 샘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샘플이 총 10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샘플 안에 있는 프로그레스가 24,121개라는 것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없이 맞다는 방법은 다음을 클릭해 보시면요. 보실 것과 같이 스텝 2 해가지고 첫 번째 헤더로가 어디 있는지 선택하는데 자동 인식을 했죠. 그래서 보니까 맨 위에 있는 것이 샘플 넘버를 나타내는데요. 샘플 넘버를 나타내는 헤더로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샘플 로 헤더가 아니고 헤더로가 아니고 수치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그럴 때는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면은 첫 번째 데이터가 시작되는 로우가 행이 어디 있냐 본 것처럼 첫 번째 타이틀 로우 다음에 바로 데이터 로우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홍색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것들도 전부 디스커션이고 실제로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더라. 그럼 이렇게 설정하시면 여기서부터 데이터 로우가 시작되는 것을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클릭하시고 자, 보면 프로브 아이덴티티가 어디 있는지 찾으라는데 보시면은 수치하고 있습니다. 프로브 네임이라든지 프로브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것이 이 첫 번째 컬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컬럼대로 가지고 바로 이렇게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설정되는 것은 프로브 데이터가 시작된 라인이 이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다음을 클릭하게 되면은 첫 번째 샘플이 시작되는 거하고 각각 샘플들의 위드스가 몇 개인지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보면 10개 샘플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개 샘플인데 샘플에 대한 다른 어떤 정보로 인덱스 정보만 있죠. 그러니까 샘플 위드스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밸류를 가지고 있는 칼럼도 첫 번째 샘플이니까 1, 1 나타납니다. PBL을 정의하고 있는 칼럼이 없기 때문에 이건 설정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다음을 누르시면은 맨 마지막에 샘플들이 나타내는 칼럼 맨 마지막 설정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추가적인 칼럼에 다른 여러 정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샘플이 마지막 마치는 그 칼럼까지 하시고 만약 이까지가 이게 마지막이고 나머지는 다른 것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설정하시면 제가 설정한 까지만 범위가 지정되도록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시면은 그다음에 샘플 타입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치들이 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보시면은 수치가 몇 천 되고 그런 것이 없고 대부분 9, 10, 11, 2, 3 그리고 음의 수도 없고 양의 수도 없습니다. 다시 일단 엑셀 파일이라서 알겠습니다. 보통 익스프레션 데이터가 기본적인 있을 때는 수천이라든지 수백을 뜻하겠는데 인텐스 값 자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값들 중에서 인텐스 값을 갖다가 로그로 치환해가지고 로그 2로 치환하게 되면 실제 값이 1024 같은 경우에는 10으로 다운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로그로 치환한 로그 인텐션 값을 그래서 이 값이 어떤 값인지를 보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디스커션 확인해 보시고 문제 없으면 다음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넣어줬던 것이 마이크로 아이덴티티 아까 프로브 아이덴티티가 있었는데 프로브에 해당되는 진네임이 있는 파일이 있으면 여기서 이게 어트리스 마이크로 어레이 아이디고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넣어줬던 것이 진네임일 거예요. 제가 설정한 프로브 아이덴티티가 진네임일 경우에는 name 플러스 earliest 그래서 설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젠뱅크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저는 젠뱅크 아이디를 넣어줍니다. 지금 하신 것은 마이크로 아이디였고 뭐를 부를 거냐면 아까 이제 다운받으셨던 아까 어피 모바일 투 휴먼 텍스트라고 다운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걸 선택하시고 다음을 눌러보십시오. 이게 휴먼 칩 같은 휴먼이라는데 마우스 칩일 경우에는 마이크로 아이디라고 휴먼 칩, 휴먼이라는데 마우스의 어페이스 사이트를 들어가보시면 그 플랫폼에 대한 웹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브 아이디가 어떤 유저한테 뜻하고 있는지 그 정의하는 파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 그 파일이 있습니다. 웹 파일인데 그걸 불러와서 에픽 시켰을 경우에 에픽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여기 있는 마마레인 데이터베이스에는 휴먼랩 마우스 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에 대한 웹 파일에 있는 그 윤자 셋이 3만 개 있으면 3만 개 다 맵핑 되지 않고 하면 1, 2천 개만 맵핑 되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바일에 있는 그 윤자 셋하고 휴먼에 있는 전체 윤자 셋하고 맵핑이 가지고 만드는 파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윤자들이 맵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매핑 ID to entity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냐면 아까 24,108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게 어떤 유전자 찾고 그 유전자가 휴먼에서 어떤 유전자를 지금 매핑하고 있는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궁금하신 게 있습니까? 치 데이터를 분석 안 해보셨던 분은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파일이라는 게 텍스트 파일 하다가 큰 들어있는 디렉토리는 넣지 말았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문을 갔는데 그 디렉토리 안에 한글 들어있으면 뜻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일부 소프트 파일도 제가 따로 받은 게 있는데 그걸 T에 워크로 옮겼던 이유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로컬 디스크가 하지만 T/워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개 파일이 동물 윤지 6.4억단에다가 파일을 넣고 불러들이게 했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디렉토리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동물 윤지 6.4억단이라는 폴더 명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실 때는 아까 제가 그 어프멘티스의 버바인하고 휴먼하고 매핑했던 파일도 영문으로 되어 있는 디렉토리에다 설정하시고 넣으시고 이 파일도 마찬가지 영문으로 되어 있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설정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선택해 주시죠. 여기까지 다 되셨습니까? 혹시 여기까지 다 나오셨습니까? 아직 안 나오신 분 있습니까? 예. 돌아오고 있습니까? 예. 보셨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는 다 나왔습니까? 아직도 안 나오신 분 있으면 이거는 같이 하면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 되셨죠? 예.
VC 요 맨 앞에 좀 같이 봐주시죠. 자, 요 보시면은 10개 샘플 우리가 임포트 했는데 자기가 인식을 했습니다. 벌써 보면 10개 샘플을 떠들어가지고 인식해서 5개 샘플이 under impacted 다음에 1, 2, 3, 4, 5 있고 밑에 이렇게 under health 24, 24 hours 그다음에 1, 2, 3, 4, 5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인젝션하는 그룹, 인젝션 하는 그룹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금 우리가 분류를 해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샘플마다 하나씩 정리되는데 이거를 나누시고 어떻게 나누지냐? 여기 보시는 add annotation 클릭을 add annotation에서 각각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자, 일반 뭘 쓰셔서 하면 annotation 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입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것은 infection 이것도 infection 스모 하우스로 엔터키를 치시면 거기 그대로 카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infection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health라고 하고 health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10개 그룹이 10개의 샘플이 헬스 그룹하고 인펙션 그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설정하시고 난 뒤에 또 만약에 이게 시간대로 필요한다면 여기다가 타임을 해가지고 요 두 개가 2시간대다. 그다음에 밑에 게 6시간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그러면 인펙션 그룹, 헬스 그룹, 또 2시간째 그룹, 6시간 그룹 나눌 수 있겠죠. 어떻게 상관없는데 이렇게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후 여선이 아니니까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되셨죠? 다 되셨죠? 그 다음에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다음 클릭하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보시면 헬스 그룹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인펙션 3개가 있고 헬스 2개, 인펙션 2개가 있죠. 이렇게 원래 생각 같았으면 인펙션 그룹 5개하고 헬스 그룹 5개 묶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3개를 잡기가 나머지 2개가 또 온토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것은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여기 위에 3개 묶인 거, 또 인펙션 3개 묶인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4개는 안 쓰겠다. 또 할 때는 체크박스만 해제해 주시면 이 6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6개만 가지고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자, 클릭하면 이 화면까지 나왔습니까? 자, 그러면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느냐? 10개의 샘플인데 샘플로 하나하나씩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까 인펙션 된 그룹하고 그 다음에 헬스 그룹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개 샘플 중에서 10개만 쓰고 4개 안 썼던 이유는 뭐냐면 묶어서 했을 경우에는 이 5개의 그룹 중에서 2가지 샘플 때문에 전체 양상이 틀어질 수 있어서 이 2가지를 빼버리는 겁니다. 자,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 compare groups of uncorrelated 샘플이 있고 그 다음에 compare correlated sample 페어를 줬는데 자, 2개를 각각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달라지죠. 첫 번째 하니까 under health 24hour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가면은 바로 샘플 아이디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플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비교해 보실 때는 밑에 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룹으로 된 애들끼리 비교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헬스 그룹 3개 된 거하고 임팩시 된 애들 3개 그룹 비교해서 애들을 좀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샘플 네임 해가지고 첫 번째 클래스가 헬스 된 그룹 3개, 그다음 임팩시 된 그룹 3개, 이걸 비교한다. 그래서 샘플 네임을 헬스 된 임팩션, 헬스 된 임팩션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죠?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3개 그룹 있고, 이 3개 그룹 떠서 서로 비교하고 싶다. 그렇지 않고, 한번 추가적으로 나오면 다시 한번 더 여기다가 24시간 첫 세 번째 그룹하고 여기 있는 임팩션의 세 번째 그룹만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애들 누르시면은 하단에 또 다른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첫 번째 있는 헬스 전체의 임팩션, 두 번째는 헬스의 세 번째하고 임팩션 세 번째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계속 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다 되셨죠? 다 되고 난 뒤 다음에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클릭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모바일, 어프메이트 모바일 투 휴먼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4,154개 중에서 맵핀되게 14,000개고 맵핀 안되게 9,459개인데요. 아마 그냥 단순하게 어프메이트에서의 그 모바일 맵핀 파일 만들었을 때는 이거보다 더 작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휴먼랩 마우스에 없는 모바일만 가지고 있는 문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맵핑 시켜서 나타낸 것이고, 또 9,456개를 보면 지금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자체 진네임이 오지 않습니까? 진네임이 없는 애들이 그런 식으로 다 카운트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GAPDH라는 문자가 3개의 프로브가 지금 따로 해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프메이트 서치 데이터라고 보시게 되면 하나의 문자를 갖다가 11개 정도의 프로브를 만들어서 집적시켜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문자도 불구하고 프로브가 여러 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침하기 전에 하단에 보면 F finish 해가지고 Open Experiment 또는 Non GSEA가 나온다. 이게 뭐냐? Open Experiment 같으면은 이걸 선택하시고 마침을 하면은 우측편에 지금 넣어줬던 이런 샘플 파일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요. 난 이제부터는 이제 볼 필요 없다. 그럴 때는 오픈 익스페리먼트를 체크를 제거하시면은 아까 분석했던 인펙션과 그다음에 헬스 그 두 그룹도 인펙션 3와 헬스 3 그 분석했던 그 두 가지 칼럼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제거를 가능하니까 오픈 익스페리먼트하고 그다음에 런 GSEA 나가봅니다. 진 서미트 일리지먼트 어나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이 해당되는 윤자들이 기존 알려져 있는 패스라든지 진원플러지의 매핑을 내보는 거죠. 매핑을 하는데 단순 매핑을 내보면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인텍스 값도 반영해가지고 매핑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분석까지 바로 이렇게 진행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노팅하고 난 뒤에 따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분석을 할 것이냐 없는 거죠. 저는 그냥 오픈 익스페리먼트 샘플 데이터만 오픈하고 이거는 따로 툴 부분에 들어가서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침을 눌러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 떴습니까? 자, 안 되신 분 있으면 자, 여기까지가 지금 샘플 데이터를 노팅했습니다. 그러한 뒤에 지금 이제 기존 네트워크 분석하고 지금 매핑을 한다고 분석하는 것은 바로 지금 바로 할까요? 아니면 5분 정도 쉬고 할까요? 5분 쉬고 할까요? 졸린 분이 많은 것 같은데 5분 정도 쉬고
여기까지만 안 되신 분들 같이 하시고 바로 하겠습니다. 네, 다 오신 걸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볼 때 제가 이거 들었을 때는 네트워크가 보이던데 네트워크가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거의 좀 에러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데요. 에러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미리 열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원래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일단은 아까 제가 밀크 프로덕션 했었죠. 밀크 프로덕션 억세스 뽑음을 하든 아니면 풀테스트를 하든 아무거나 한번 선택을 열어보십시오. 여셨습니까? 아까 그 밀크 프로덕션에서 풀테스트 50개 한 걸 지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거 해봐야 지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저도만 가져가시죠. 자, 뭐가 되신 것 같고 그럼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가 네트 콘솔을 통해서 뽑아진 그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금 전에 밀크 프로덕션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NCB의 GU에 대해서 다운받아가지고 크게 인펙션과 헬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했던 그 데이터 업로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다가 인펙션한 그룹들이 발현되는 인자가 뭐고, 또는 헬스 그룹에서 발현되는 인자가 뭐고, 그 헬스와 인펙션 사이에 차이 나는 윤자를 줄 건데, 그 윤자들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현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뭘 해야 되냐면은 요거하고 요 데이터 샘플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요거는 링크라고 있죠.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수치가 어떻습니까? 요 색깔이 다 바뀌었죠. 자, 어떻게 바뀌냐 보면 좀 브라운색으로 되어 있고 또 회색 색깔로 되어 있는데, 수치가 지금 그림이 컬러가 이렇게 선명하지 않아서 보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컬러라고 있습니다. 컬러 들어가가지고 컨트라스트 지금 이제 로우로 되어 있는데 얘들을 하이로 바꿔보십시오. 하이로 바꾸면 여기 있는 테이블의 색깔도 좀 진하게 바뀌고 여기 있는 그 그래프에 있는 색깔도 좀 다르게 바뀌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지금 보면 여기 프로브에 보면 블랙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24,000개에서 9,000개 정도가 매핑 안 됐었잖아요. 일단 이런 거 알 수 없는 애들은 이제 일단 제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링크 바로 옆에 있는 필터 있습니다. 깔때기인데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맨 밑에 Hide Unmapped Proof를 클릭하죠. 자, 이걸 클릭해서 다시 한번 쭉 내려오면은 블랭크 된 게 있습니까? 다 사라졌죠. 그래도 보니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니까 여기에 있는 윤자 세트들만 모아서 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이 필터에 있는 다시 보면 필터 approach by active pathway 있습니다. 자, 좀 달라진 것 같죠. 근데 보니까 크게 많이 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의 유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니까 이건 바로 매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오피메이트리스는 하나의 유제를 대체로 11개의 어떤 프로를 만들어서 제작한다는데, 그러면 이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브 아이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우측키를 눌러서 Bring Selected Proof Together 클릭하시면은 이 같은 게 없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뭔지 한번 볼까요? 자, 디지즈입니다. 셀프 프로세스. 엔도사이토시스라는 어떤 셀 프로세스에서 해당되는 윤자들이 보면 이런 윤자들이 관여되어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윤자만 선정했을 때 맡았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디지즈라든지 아니면 셀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것들도 이렇게 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링크를 걸어놓은 뒤에 엔도사이토시스라고 선택하면 해당되는 윤자를 나타내는데 이 윤자, 요거에 관련되어 있는 걸 한꺼번에 보고 싶다. 그때는 축기를 눌러주고 브레인 슬레이트 프로그램을 하면 그 해당되는 정보들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윤자들은 엔도사이토시스에 관련되어 있는 윤자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윤자의 윤자 매핑할 뿐만 아니고 해당된 디지즈에 있으면 그 디지즈에 있는 윤자 세트들이 이 프로브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있는 프로브 윤자 수는 3, 4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매핑되어 있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은 이유는 이와 같은 디지즈라든지 셀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애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펑션 클래스라든지 엔도사이토시스 같은 이런 펑션 클래스와 셀 프로세스를 제거하고 한번 매핑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매핑되는 위치를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개수가 훨씬 많이 줄어들어요. 아이폰보다 아까 아이폰 상당히 작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1대1로 해당되는 윤자만 봤기 때문이고 다음전에는 이 윤자 말고도 이러한 셀 프로세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윤자의 펑션 클래스가 이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는 아직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링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매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저희가 넣어줬던 샘플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인펙션 된 그룹 3개를 넣어줬었고 또 헬스 된 그룹 3개를 넣어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오픈 그 샘플을 다 선택했기 때문에 샘플을 다 나타낸 것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두 가지를 계산을 하게 되죠. 하나는 인펙션 그룹, 헬스 그룹, 또 하나는 인펙션 세 번째, 또 헬스 세 번째 이런 되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설정했던 헬스 세 번째, 인펙션 세 번째 또는 헬스 대 인펙션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볼 것은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헬스 인펙션은 이 6개 샘플을 갖다가 3개 그룹 묶어가지고 다시 정의한 것인데 또 보시면 수치가 다르죠. 이런 0.2701 되는데 얘들은 다 7점 되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러냐? 뷰로 보시면은 디퍼런스 익스프레션에 이제 로그 레시오 값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폴드 체인지 값으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폴드 체인지 바꾸면 값이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라서 되면은 아이브 폴드 체인지 형태는 같지만은 보일줄은 그 인덱스 밸류 값을 갖다가 다른 형태로 가지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그 레시오 값
세 개의 그룹과 세 개의 그룹을 비교해서 그 결과치를 로그를 이루치해서 로그 레시오 값을 나타내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것이 폴드 체인지 값이죠. 2폴드 이상 된 애들, 2폴드 이하 된 애들, 그보다 많을 경우에는 4폴드 이상, 4폴드 이하 보게 되는데 폴드 체인지 값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냥 폴드 체인지로 변경을 해도 그냥 소팅하기 좋겠죠. 이걸 클릭하시면은 자 다시 소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운데 랩이 거기에 있어요. 다시 한번 소팅해서 맨 위에 1. 가장 높은 것이 1.20이고 쭉 내려와서 가장 낮은 것이 0.2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인펙션 그룹하고 헬스 그룹하고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뭐 포폴드 이상 되는 엄청 많은데 저는 그렇게 차이 많이 나지 않죠. 근데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넣어줬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제 오늘 뭐 간단하게 이태가 교육되어가지고 유전자 네트워크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또 디스플레이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분석을 이렇게 분석 방법을 말씀드리려면 하나 끼 해도 모자랍니다. 유전자 네트워크가 뭔지 또 강의해야 될 것이고,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툴 아니고 이 툴 하나 가지고 단순하게 NCBI 폼매드라든지 내가 이때 가져왔던 논문을 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해서 유전자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또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가져와서 매핑도 시키지 않습니까? 이 툴이 아니고 이런 분석을 할 거면 적어도 4개에서 5개 정도의 퍼블릭 툴을 사용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의 툴에서 모든 분석이 가능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축적될 수 있다. 퍼블릭 툴은 세이브하는 기능이 많이 없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약 4-50명 정도 오셔가지고 들으셨는데 그래서 이 툴을 이용해서 많이 그런 분석을 해보시고 오늘까지 해놓으면 웬만한 분석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없지만은 하시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래서 그 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제가 이렇게 다